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년의 삶에서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연락 안 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는 주제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히 해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를 구분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나누려 합니다. 중년의 나이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연락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통찰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중년의 인간관계, 상호성이 중요한 이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호성입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그에 대한 반응을 주고받는 과정이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락이 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관계야말로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노력하는 쪽이 항상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저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작가 마야 안젤루가 말하길,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고 당신이 한 행동을 잊지만 당신이 느끼게 한 감정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감정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감정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박 씨와는 20대부터 친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 씨는 점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먼저 연락해 만났는데 대화는 대부분 당신의 안부가 아닌 박 씨의 근황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이렇듯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가족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도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매번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만 반응한다면 그 관계 역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노력에 상대방의 진심 어린 참여가 없다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연락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진심으로 바쁜 사람들. 삶의 여러 책임들, 특히 중년의 직장과 가정생활은 누구에게나 벅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연락이 뜸해도 진심 어린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B는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정말 고마워. 내가 바빴지만 내 연락을 기다렸어라며 당신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쁘더라도 짧은 메시지 한 통으로 관심을 표현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유형. 무관심한 사람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관계에 무관심합니다. 연락이 와도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무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C는 매번 요즘 바빠서라는 핑계를 대면서도 정작 당신에게는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원칙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세요. 중년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한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 D는 항상 당신의 안부를 먼저 물으며 만남을 주도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드레 지드가 말하길,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관계에서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노력을 멈추세요.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친구 E에게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기다려보세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 E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그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 번째, 당신 자신을 돌보세요. 건강한 관계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소홀해지면 관계에서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 보세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응원하며 배려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예를 들어, 친구 F는 항상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중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정리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연락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기술을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켜 보세요.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르게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관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 관계를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